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덴티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대표적인 임플란트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의료기기 쪽 이 치과용 장비도 직접 만들어서 이 치과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치과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치과라는 게 국내 의료계가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키면서 좀 성장에는 이제 한계가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인구도 줄고 있고 해서 이 의사가 더 이상 이제 늘어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요번에도 그 의사를 한꺼번에 2,000명 이상 늘리려다가 이게 실패하면서 이 의료업계의 그 혼란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데 꽤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잘못하다 한 10년이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혼란된 양상 때문에 덴티움도 이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신규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중에 차세대 연료전지 SOFC 사업을 베트남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플란트에서 번 돈을 갖고 이 차세대 연료전지 SOFC 쪽에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실적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3,558억, 3,931억, 4,078억, 이제 성장에는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매출 외형이 성장에는 어느 정도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거기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이 매출 외형이 성장의 한계를 다다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또 특히나 이제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으로 벌이는 그 차세대 연료전지 사업, 이쪽에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이익률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최대주주 특수관계는 포함해서 최대주주가 18.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고배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고배당을 하는 것은 최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가져갈 몫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18.95% 같이 낮게 되면 고배당을 했을 때 최대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회사 내에 유보시키고 회사의 자금을 CEO로서 마음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주주 중에 국민연금도 한 7.88%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임플란트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이 멈춘 포화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 시장 자체에 그 뭐랄까요, 이런 그 소수의 마켓 플레이어만 하는 이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출 외형과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도 한 7.88% 정도 꽤 높은 지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액주주는 전체 지분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가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SOFC가 이제 그 신규 사업을 하는 그런 덴티움의 이제 그 차세대 연료전지 공장은 베트남에 짓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꾸준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런 이 치과 임플란트용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을 베트남으로 고스란히 송금해주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러니까 지분을 일부 매수했는데, 그 지분 매수 목적이 그러니까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 목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덴티움에 대해서 이 주주가치 환원 요구나 이런 주주 레터를 보내서 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포석을 딱 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게 5% 지분을 넘기기 전에는 알려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것은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덴티움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최대주 지분이 낮고 그러면서도 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도 주가를 꽤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돈보다는 이 덴티움 그 자체 회사 내에 유보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덴티움이 베트남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기존에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런 그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덴티움 법인에서 돈이 송금이 되면, 그러니까 투자가 되면 베트남 법인에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솔직히 그 이렇게 이제 최대주 지분이 낮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이런 회사들은 해외 법인을 만들고 해외 신규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돈을 송금해주면 그 해외 법인과 관련된 최대주주의 거래처나 이런 쪽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은 그 현지 지역에 공장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신규 사업을 하는 원재료를 조달한다든가 다양하게 이제 목적을 이제 변명을 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한국에 있는 본사에 그 자금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최대주주의 그 회사 쪽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보면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최대주주 지분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써가면서 돈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해외에서 자금을 신규 사업 목적을 대든 이런 걸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그 해외에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그 슈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은데, 덴티움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덴티움이 기존의 주력 사업인 임플란트와 전혀 별개인, 전혀 해보지 않은 사업인 이 차세대 연료전지 쪽 사업에 한다는 게 솔직히 좀 그 위험성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얼라인 파트너스가 들어가서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펀드가 일반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딱 이렇게 그 공시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거 진짜 뭐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얼라인 파트너스는 예전에도 이렇게 최대주 지분이 높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주력 사업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회사들, 그러면서 최대주 지분이 낮아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취득했을 때 경영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직접 회사 그 지분을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최대주 지분을 늘려가는, 그러면서 당연히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밀어올려지죠. 그렇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펀드가 사갖고 있던 그 지분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최대주 상장사의 최대주 돈이나 상장사 돈을 통해서 집가를 관리할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제대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는 사는 것도 그렇지만 파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을 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펀드의 이창환 CEO의 경력을 봐도 이 KKR에서도 그렇고 이 M&A를 통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주가가 지난해 1년 동안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원대 주가가 이건 5만 4천 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1년 내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5만 4천 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3월달 들어와서 이게 6만 원대까지 다시 또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번에 얼라인 파트너스 때문에도 주가가 이제 새롭게 급등을 하면서 그 시장 내에서도 좀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덴티움 같이 현금 보유량이 많고 최대주 지분이 낮은 회사는 이
그 고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 취득이나 소각을 통해서 최대주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식의 해외 뭐 신규 사업을 전혀 주력 사업과 별개의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의심해 봐야겠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덴티움에 대해서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 매입은 나머지 이제 소액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